사람은 누구나 무병장수를 바라죠. 그래서 우리는 아프기 전 혹은 치료를 하기 위해 병원에 가서 다양한 검사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검사의 결과는 어디서 어떻게 나올까요? 치료의 제일 중요한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거죠.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사람들. 저희가 결과를 내준 게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치료에 대한 첫걸음이 될 수가 있으니까. 환자의 검체를 대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사가 이루어지는 곳.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지표 역할을 하는 질병검사 전문기관. 밤낮 없이 숨가쁜 전쟁을 치르는 그곳으로 함께 가봅니다. 부산에 이어 경남에서도 첫 메르스 양성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창원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뒤 하루 만에 의심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2015년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 사태.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면서 메르스가 핥히고 간 상처는 생각보다 깊고 컸습니다. 총 186명이 감염됐으며 이 중 38명이 사망했는데요. 2년이 지났지만 바이러스가 지나간 흔적은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남았습니다. 창원에 위치한 종합병원. 그때 당시 메르스 확진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의심 환자들로 긴장을 늦출 수 없었는데요. 그때는 모두가 다 초긴장 상태였죠. 환자 한 분 한 분을 이제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고 이게 이제 진짜 환자인지 또 구별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전국적으로 의심 격리 중인 인원만 약 4,000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빠르게 검사 결과가 나오고 판단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까운 기관에 이런 이제 전문 기관이 있다 보니까 결과라든지 이게 신속하게 빨리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의료진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와 환자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어서 더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부산에 위치한 질병검사 전문기관. 이곳에서 메르스 사태 당시 메르스 위기 대응팀을 구성해 부산과 경남 지역 의료기관에 몰린 감염 의심자들의 검체를 검사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던 업무에서 2배, 3배로 더 조심을 해야 되는 업무긴 하니까. 그리고 사실 이런 세균 같은 게 눈에 보이면 괜찮은데 이런 바이러스들 눈에 전혀 안 보이니까 이게 언제 어떻게 감염될 줄을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 신경이 많이 쓰였죠. 메르스를 두려워했던 또 다른 이유.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감염된다는 점입니다. 기관에서는 메르스 전용 검사실을 따로 마련하고 검사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고글과 마스크, 방호복 등 감염 예방 복장을 완벽하게 갖추고 검사를 진행했었습니다. 평소에는 일반 마스크하고 필요한 상황에서만 고글을 사용하면 되는데 메르스 할 때는 항상 상시 착용이 원칙이었으니까 그렇게 했죠. 신속하게 검사를 하기 위해 매일 야근과 휴일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는데요. 가래를 뱉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기관지나 폐 흡입을 했을 때 이런 검체가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환자의 객담 등 검체는 위험균이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3중 포장 용기를 이용해 수거했는데요. 검체가 오면 그 안에 있는 바이러스의 DNA, 즉 핵산을 추출해 증폭시켜 검사를 진행했고 정확한 검사 결과를 위해 신중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야말로 전쟁이었던 메르스 사태 최전선에서 감염병을 알아내고 확산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는 저희만이 이제 빨리 대처를 할 수가 있는 일이기도 하고 이제 국가에서도 저희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할 경우도 생기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메르스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한번 했다라는 것 자체가 큰 자산이 되는 거고 경험이 엄청 도움이 되기는 하죠. 질병검사 전문기관은 진단의학검사, 분자진단검사, 병리검사 등 병원과 의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각종 검사를 전문적으로 실시하는데요.
이런 검사 기관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있어 지역 의료기관은 검사 결과를 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의뢰되는 환자의 검체를 가지고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제공해 줌으로 해서 병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환자를 진료하는데 편의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작은 규모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 검사실이 없는 경우가 많고 또 대학병원같이 큰 병원이라 하더라도 모든 검사를 자체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소량의 혈액, 소변, 체액 등을 통해 검사를 하고 질병에 대한 진단은 물론 질병 중증도와 경과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를 통해 치료 방침을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밀한 분석과 정확한 검사 결과가 중요한데요. 신선한 음식 재료가 좋은 요리를 만들어내듯이 검사도 검체가 신선해야 정확한 검사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 염증이 생겼을 경우에 백혈구라든지 이런 게 시간이 지나면 파괴가 돼버리고 거기서 안 좋은 성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빨리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덧 밤 9시가 지나고 부산과 경남 각 지역의 병원과 의원에서 당일 검체를 수거해 기관으로 가지고 옵니다. 24시간 내 결과 보고를 위해서 이곳의 시간은 지금부터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창원, 울산, 진주, 통영 이렇게 크게 지역 사무소가 지점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각 사무소 직원들이 수거한 거를 이제 정리해가지고 저희 쪽으로 보내면 저희가 이제 검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검체를 각 부서별로 분류하는데요. 검체 수거부터 결과 보고까지 실시간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차원 바코드를 생성해서 검체 정보를 전산화했는데요. 모든 검체 정보는 암호화해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2차원 바코드가 생성된 검체는 기계에서 자동으로 각각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분류해 배분해 줍니다. 최대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한 4,000명에 대한 검체를 처리할 수 있고요. 오늘 저녁에는 한 2,000건 정도 검체가 들어왔고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전자동화 검사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검체 전 처리에서 분석, 결과 보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한 것입니다. 검사의 오류를 줄이고 결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죠. 특히 적은 체혈량으로 검사가 가능해 환자의 부담을 크게 줄이고 검체가 바뀌거나 체혈이 누락되는 실수도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된 결과는 이렇게 전산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 우리 센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동기도 서울로 검체를 보내는 것보다는 부산 경남 지역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자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부산센터가 만들어지게 됐고 이런 것 때문에 부산이나 경남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밤사이 검사가 진행되고 나면 병원에서는 아침에 진료를 시작하기 전 전자차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검사의 어떤 신뢰성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또 가까이에 부산에서 생겨난 이런 수탁 기관이 있으니까 빨리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까이 있으니까 응급 검사도 가능하니까 사실 그런 검사 결과를 통해서 환자의 어떤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결과를 회신 받을 수도 있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검사 결과를 주니까 저희들은 상당히 이제 이 수탁 검사 기관에 대해서 이제 고마움을 느끼고 있죠. 검사에도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변 검사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이내에 검사를 해야 좀 더 정확하고 혈액 응고 검사 같은 경우에는 4시간 이내에 검사를 해야 정확한 검사 결과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이렇게 랩이 있음으로 해서 저희들은 그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암 발병률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위암과 대장암. 내시경 검사는 위와 대장암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시경 검사를 받고 있죠. 이렇게 검사 도중 용종을 발견할 경우
즉시 용종 절제술을 시행해서 떼어냅니다. 대장암의 경우 전암성 병변으로 95% 이상이 선종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의 용종 제거는 소위 2차적 암의 예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떼어낸 조직은 좀 더 정밀한 검사를 위해서 기관으로 보냅니다. 용종을 제거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조직의 성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선종 용종이 암으로 가는 그 단계를 저희들 이형성증이라고 하는 걸로 평가를 하는데, 이형성증의 정도가 아주 낮은 등급일 때는 사실은 악성 영향이 별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간혹 이게 이제 중간 등급, 고등급 이형증을 통해서 암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등급이 아주 높은 고등급의 이형성증이 보일 때는 검사 기간 아주 단축해서 잘린 절제면을 다시 한번 감시한다든지, 혹시 다른 부분에 그런 선종성 용종이 없는지를 찾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떼어낸 용종 조직들은 신속하게 질병검사 전문기관의 병리검사실로 보내집니다. 먼저 조직의 파라핀을 포매합니다. 포매란 생물 조직을 현미경으로 관찰하기 전에 파라핀 등을 입히는 과정인데요. 조직에 파라핀이 침투하면 4에서 5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아주 얇은 절편들을 얻은 후 슬라이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병리 전문의가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합니다. 특정 병변이나 세포의 변화 등 암의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 암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주변 선종에 비해서 이 병변들의 크기가 작고 주변 그 간질 조직으로 침륜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병변의 크기는 작은데 선종에서 암으로 진행되어가는 그런 병변입니다. 이 병리 결과를 가지고 병원에서는 치료 방향을 정하고 예후를 추정할 수 있는데요. 치료의 제일 중요한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거죠. 이 병리 결과에 따라서 단순하게 약만 먹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 점막 절제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 대장이나 위의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할 것인지, 그를 결정하는 아주 제일 초기에 제일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여성들을 위협하는 암 1위, 바로 자궁경부암입니다. 자궁경부암은 증상 없이 찾아와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검사가 특히 중요한데요. 만 20세 이상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흔히 자궁경부암 검사로는 세포진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바이러스가 염증을 일으키면 대부분은 감기처럼 혼자 낫지만 낫지 않고 이런 염증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경우에 자궁경부에 변성이 일어나고 그 변성이 아주 일부에서 암이 되는 거라서요. 그 중간 단계를 이제 진단을 하는데 자궁경부암 검사가 제일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같이 해주는 게 굉장히 이제 정확한 이제 보조 진단 도구가 됩니다. 자궁경부암의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입니다. 세포진 검사의 경우 민감도는 50% 정도입니다. 자궁경부암은 대부분 HPV의 지속적인 감염으로 인해 발병하며 전암 단계를 가지는 유일한 암인데요. 그래서 지속적인 추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는 고위험군의 감염 여부, 유전자형의 감염량, 중복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더 유용한 검사 방법입니다. 한 번에 28가지의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고, 또한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에 대해서 분류를 하여서 결과를 통보해 줄 수 있어서 의사가 환자들한테 설명을 하거나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검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신속하고 정밀한 검사, 정확한 결과를 연구하기 위해 검사기관 팀원들의 밤은 낮보다 더 뜨거워집니다. 밤 10시, 그들의 일과가 시작됩니다. 부산 경남 검사센터에는 40여 명의 전문의와 임상병리사 등
8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주간과 야간 팀을 24시간 풀가동하며 환자와 의료진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10시에 출근을 해서 이제 그날 건수들 파악을 하고 뭐 이런저런 세부사항, 전달사항 파악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는 거죠. 야간 근무자가 한 80% 이상이고 주간에서는 야간 일을 이제 서포트해주는 역할 정도 하고 있고요. 회의를 통해 업무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각 부서마다 당일 수거해온 검체를 분류하면서 검사가 진행됩니다. 남들은 모두 잠든 시간 수많은 검사를 하고 연구를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죠. 하지만 병의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치료의 지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기에 힘들지만 자부심 하나로 달려왔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희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가더라도 뭐 큰 병원, 대학병원 안 가고 작은 소아과에 가도 의심하지 않고 검사 의뢰 보내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소규모 병원들은 그런 검사들을 취급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래도 비용적인 면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들은 단체로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검사 결과가 일반 병원들보다 빨리 나갈 수 있고, 예전에 신종플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메르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할 수 있는 점에서는 좀 검사센터가 다른 병원 검사실에 비해서는 좀 유리하지 않나. 미생물 검사실에서는 환자로부터 채취한 검체를 배지에 접종하고 배양해 미생물을 동정합니다. 미생물의 동정이란 순수하게 분리한 미생물이 어떤 종인가를 알아내는 과정입니다. 자동 동정법과 유전자 검사법을 이용해 훨씬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사가 가능해졌는데요. 환경 변화에 따라서 출현하는 세균의 양상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상재균에 의한 기회 감염도 증가해서 예전보다는 훨씬 많은 세균들을 대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균의 질량을 분석해 동정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는데요. 지금 바이텍이라는 이 장비를 사용해서 했는데 요거는 검사를 하려면 균명을 알려면 한 12시간 12시간 내지는 한 18시간 이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요거는 지금 한 50개 균주를 아는데 30분 이내에 다 판독이 됩니다. 균을 알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치료약에 대한 내성도를 검사하는 건데요. 아이페임이라는 이미페넴인데 이미페넴은 지금 억제가 많이 됐죠. 중심으로 해가지고 균들이 다 안 자랐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이 이미페넴 이 약제가 균들을 많이 억제시킨다 이렇게 뭐 볼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지금 엑세티라는 요거는 약제가 안 되는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환자가 균에 감염되었을 때 맞는 약까지 확인하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최근 균에 의한 대량의 보건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인 것이 물에 의한 살모레라 균입니다. 아마 설사를 유발했을 거예요. 설사 정도를 유발해 복통도 동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일 중요한 증상은 설사 같은 게 나왔을 거예요. 대량으로 발생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살모넬라 균종으로 판명이 됐고 그래서 해당 병원에 신속히 결과를 알리게 되었습니다. 부산의 한 병원 신생아실에서 일하던 간호조무사가 결핵 판정을 받았습니다. 몇 개월 전 서울의 한 여성병원에서 간호사가 결핵 양성 판정을 받았고 신생아 118명이 잠복결핵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사태를 미리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산 경남에서 잠복결핵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지사, 의료인, 군인 등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잠복결핵은 증상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진 않지만 나중에 결핵 발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결핵이 발생하고 나면 사실 전 시설이나 우리가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비상이 걸리거든요. 뭐 결핵 우리도 신고도 해야 되고 보건소 신고도 해야 되고 또 보건소 담당자에 놓아야 되고 이러니까 또 많이 번거로워지고 이건 사전에 예방을 한다는 건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그렇죠. 예방하는 게 좀 중요하니까. 모든 질병이 그렇듯이 아프기 전에, 퍼지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고의 치료책인데요. 검사를 위해서 혈액을 채취합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발생되고 난 뒤에 치료하는 그 목적이었다면은 그 치료하는 방법으로 결핵을 관리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그 결핵이 있나 없나를 실제적으로 미리 사전에 검사해서 그 예방하고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기관에서는 잠복결핵 검사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거해온 혈액을 먼저 배양합니다. 잠복결핵 검사는 검체 채취 후 16시간 안에 검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옛날에 결핵균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이제 확인하는 과정인데 노출한 경험이 있다고 하면은 그 인터페론 감마를 갖다가 자기가 내부로 노출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페론 감마를 갖다가 저희가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배양을 갖다가 시키게 됩니다. 결핵균 특이 항원에 대한 반응으로 분비된 인터페론 감마를 측정해 결핵균에 감작됐는지 검출합니다. 인터페론 감마 분비는 결핵 감염 후 임상 증상이 발현되기 전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결핵 잠복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해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잠복결핵은 치료약제를 복용하면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을 60에서 90%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핵 현 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거의 10% 이상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핵 환자가 됐을 땐 또 주변에 전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더 차단하기 위해서 잠복결핵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병과의 치열했던 싸움이 끝나고 아침 6시가 되면 밤을 새워서 했던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마지막까지 오차가 없는지 확인한 후 컴퓨터를 이용해 각 병원의 결과를 보내는데요. 다른 사람이 해칠 때 느끼는 감정보다 더 벅차기도 해요. 사실은 어젯밤에 좀 치열하게 일을 했던 거 좀 정리를 하고 했던 거 보면서 집에 가면 또 새로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저희가 결과를 내준 게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치료에 대한 첫걸음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람도 느끼면서 조금 힘들어도 즐겁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고 치료 방향을 제시하는 진단과 검사, 모든 의학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더 정확한 검사와 발전된 기술력을 연구하기 위해 고되고 힘들지만 내일을 준비합니다. 전문 수탁 기관이라 하면은 참 일반인들이 생소하지만은 이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환자에게 더 좋은 결과, 더 정확한 결과를 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일반 시민들도 좀 알아봐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과 사가 오고 가는 병원의 최전선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을 잊으며 연구에 매진해온 팀원들. 오로지 건강한 삶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 열정과 자부심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요. 앞으로의 활약도 응원합니다.